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매일 저녁 옆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나. 처음엔 단순한 이웃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새 운동화와 머리에 발린 젤,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정말 충격적인 건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발견한 쪽지였습니다. 다시 옛날처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거든요. 과연 35년 전 남편의 첫사랑이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자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음이야기 채널에 소개되는 감동 실화 사연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난 후 사연자분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사연자분의 행복한 황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감동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 해철과는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해철은 64살이고 얼마 전 교사직을 은퇴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평범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특별히 로맨틱한 것도 없었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하고 해철은 아침 8시에 학교로 나가곤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해철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아침에 신문을 읽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러 나갔죠. 저녁엔 꼭 산책을 나간다고 하더군요. 건강 관리를 한다며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대견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해철은 평소처럼 저녁 7시에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창문 너머로 보니까 해철이 우리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책을 간다고 했으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해철은 바로 옆동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그냥 잠깐 누구를 만나러 가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해철은 저녁 7시에 나가서 1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진짜 산책을 했다면 적어도 이마에 땀은 맺혔을 텐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철은 산책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다른 곳에 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히 1시간씩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해철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아파트 화단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7시 정각에 해철이 나타났어요. 해철은 정말로 옆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아파트 바로 옆동 입구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해철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급하게 집으로 올라가서 해철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해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산책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해철은 아무렇지도 않게 좋았다고, 날씨도 선선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해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철은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는데 저만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해철은 옆동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해철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할까요?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해철은 웃으며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철에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났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저는 해철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돌아와서는 어떤 모습인지 말이죠. 오후가 되자 해철은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상시 산책할 때는 그냥 편한 옷을 입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해철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헤어젤까지 발라서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산책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어디 특별한 데 가냐고 물었습니다. 해철은 웃으며 그냥 산책이라고, 좀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철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해철이 나간 후 저는 또다시 화단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해철은 정말로 또다시 옆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해철이 분명히 그 건물 안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해철이 나왔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해철의 표정이 정말 밝았거든요. 마치 연인을 만나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해철은 평생 향수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향수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해철은 대수롭지 않게 산책하다가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향수 냄새는 해철이 만난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해철이 새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걸 본 거죠. 언제 샀는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저는 운동화가 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자연스럽게 얼마 전에 샀다고, 산책할 때 신으려고 샀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해철은 평소에 옷이나 신발을 살 때 꼭 저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서 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운동화는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어요. 평소 해철이 신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산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철이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은 상대를 말이죠. 며칠 후, 저는 해철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는 시간도 길어졌고, 옷도 더 신경 써서 입었어요. 심지어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더군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산책을 위한 준비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철은 분명히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철이 나간 후 빨래를 하려고 했는데 해철이 입었던 셔츠에서 강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해철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셔츠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해철이 입었던 셔츠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작은 종이 조각이 나온 거예요. 펼쳐보니까 여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저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철이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것도 다시 옛날처럼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과거에 알던 사이인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 없다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해철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쪽지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뒀어요. 해철이 눈치채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옛날처럼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해철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해철이 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어떤 층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닫고 아파트 화단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해철이 나타나자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해철은 옆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몇 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층수 표시등을 확인해 보니까 5층에서 멈춰 있었어요. 해철이 5층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층에는 네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해철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서 5층 거주자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관리소 아주머니에게 5층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관리소 아주머니는 맞다고
몇 달 전에 501호에 이사 오신 분이 있다고 윤미라 씨라고 하는데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뒀어요. 해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관리소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정말 젊어 보인다고 미용실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정말 세련되게 꾸미고 다닌다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윤미라라는 여자인 것 같았어요. 60살이라는 나이도 해철과 비슷했고 미용실을 한다니까 꾸미는 것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그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윤미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정말로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관리소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정말 젊어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60살이라고 했는데 40대로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윤미라는 정말 세련되게 꾸미고 있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했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옷도 비싸 보이는 걸 입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철이 왜 그 여자에게 끌렸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윤미라는 건물을 나가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윤미라는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그냥 낯선 사람을 본 거겠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철이 또다시 산책을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해철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젊고 매력적인 윤미라를 말이죠. 해철이 나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62살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윤미라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해철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윤미라에 대해 아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미용실 원장님이 해주시는 말이 윤미라는 몇 달 전에 이곳에 이사 왔고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꽤 유명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윤미라가 어디서 왔는지도 물어봤어요. 원장님은 윤미라가 서울에서 왔는데 이상한 게 이 동네에 연고가 있다고 했고 옛날에 여기서 살았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어요. 윤미라가 옛날에 이 동네에서 살았다면 해철과 어떤 관계였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윤미라가 언제 살았었는지도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웃으며 한 35년 전쯤이라고 말했고, 그때는 윤미라가 젊었을 테니까 지금과는 더 많이 달랐겠다고 말했어요. 35년 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는 제가 해철과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혹시 해철과 윤미라가 그때 알던 사이였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윤미라라는 여자를 아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 할머니가 윤미라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박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윤미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윤미라는 그때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고 미용사였는데 정말 솜씨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혼에 실패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혹시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는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게 말이라고 해철이라는 젊은 교사와 사귀고 있었다고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남자 집안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해철, 바로 제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해철이 35년 전에 윤미라와 사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박 할머니는 미라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다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누구도 자기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윤미라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거였나요? 그리고 지금 해철을 다시 유혹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 왜 집안에서 반대했는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라가 좀 복잡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그리고 성격도 좀 강했다고 해철의 어머니가 며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나 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철이 왜 윤미라에게 끌렸는지, 왜 매일 만나러 가는지 말이에요. 해철의 친구들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몇 명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해철 친구 중 한 명은 미라를 말하는 거냐고 해철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라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해철이 정말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친구는 한동안 정말 우울해했다고 그러다가 영희 씨를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하지만 가끔 미라 얘기를 하곤 했다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해철이 저와 결혼한 후에도 윤미라를 잊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더 혹시 미라가 떠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그게 좀 무서웠다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서 해철이를 되찾겠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윤미라가 정말로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0년 동안 해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처음부터 윤미라의 대용품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해철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윤미라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와의 결혼 생활은 그냥 의무감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해철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윤미라와 옛날 얘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윤미라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아온 건지, 해철과 무슨 관계인지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윤미라가 사는 아파트로 갔어요. 501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을 눌러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옆동에 사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나타났는데 역시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더군요. 윤미라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라고 말했어요. 윤미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정말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예쁜 소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윤미라는 친절하게 앉으라고 차라도 드릴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괜찮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도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윤미라가 갑자기 혹시 해철 씨 아내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미라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어요. 윤미라는 웃으며 해철이가 얘기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해철이 윤미라에게 저 얘기까지 하고 있었다니. 저는 직접적으로 그럼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아시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태연하게 물론이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화가 나시겠죠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윤미라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놀랐습니다.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남의 남편을 유혹하시는 게라고 말했어요. 윤미라는 웃으며 유혹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옛 연인을 만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옛 연인이라고 해도 이미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3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을요라고 말했어요. 윤미라는 차갑게 그렇죠. 하지만 그 결혼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미라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영희 씨도 알고 있잖아요. 해철이가 저를 잊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과 결혼한 후에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미라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이제 와서 해철이를 되찾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미라는 분명하게 맞다고 자기는 복수하러 온 거라며 당신 남편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미라가 정말로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복수라니요. 도대체 왜요라고 물었어요. 윤미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35년 전에 해철이가 저를 버렸잖아요. 집안 반대 때문에 저를 포기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건 해철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고 집안에서 반대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래도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싸웠어야죠. 저를 지켰어야 했어요. 하지만 해철이는 쉽게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윤미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얼마나 클지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게 옳은 건가요? 무고한 저까지 상처받게 하게라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비웃으며 무고하다고 당신이 해철이와 결혼할 때 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해철에게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변명처럼 저는 그냥 해철을 사랑했을 뿐이었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그래서 자기는 더 화가 났고 당신은 해철이의 진짜 마음도 모르면서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잖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해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윤미라는 지금이라도 해철을 놓아주세요. 그럼 자기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다고 해철이는 내 남편이고 저희는 30년을 함께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비웃으며 하지만 해철의 마음은 이미 자기에게 와 있다고 매일 만나면서 옛날 얘기를 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철이 윤미라를 만나고 온 후의 표정을 봤었거든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해철과 제가 함께 만들어 온 삶이 있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날카롭게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냐고, 서로 사랑해서 만든 삶이었냐고 저한테 쏘아붙이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은 그냥 평범했을 뿐이었거든요. 특별한 사랑이나 열정은 없었어요. 윤미라는 자신 있게 자기는 해철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 거라고 당신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이라며 더 증오의 눈빛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일어났어요. 윤미라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윤미라는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보고 해철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윤미라의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미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해철이를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윤미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해철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남편을 생각하며 떠올리니 저는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윤미라를 선택할까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해철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해철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윤미라와의 대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윤미라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하러 왔다는 말, 해철 마음은 이미 자기에게 와 있다는 말들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철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7시에 나가서 1시간 후에 돌아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해철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8시가 조금 넘어서 해철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윤미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산책 어땠냐고 물었어요. 해철은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좋았다고, 날씨도 선선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거짓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윤미라와의 만남을 산책이라고 속이는 해철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해철 씨, 저희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해철은 저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해철 씨는 요즘 매일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어요. 해철은 당황하며 뭔 소리야, 산책 간다고 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서 분명하게 산책이 아니잖냐고 윤미라 씨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해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킨 것을 안 거죠. 해철은 애써 모르는 척 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윤미라가 누구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35년 전 해철 씨의 연인이었던 윤미라요. 지금 옆동 501호에 살고 있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해철은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해철 씨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미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갑지가 남편의 말을 들으니 화가 솟구쳤습니다. 큰 목소리가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어려워서요, 어렵다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다른 여자 만난다는 게 말하기 어려워서요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그게 아니고 상황이 복잡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따져 물으면서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요? 옛 연인이 나타나서 만나고 있다는 게 복잡한가요고 물었어요. 해철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해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몇 달 전에 나타났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한참 동안 저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그냥 한 번만 보려고 했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데 라며 다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나서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해철은 솔직하게 미라가 예전과 똑같더라고. 아니, 더 매력적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습니다. 해철이 윤미라에게 다시 끌리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일 만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해철은 애매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도 하고 근황도 듣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는 뭐 아니면 도로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 윤미라인지 아님 저인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해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서글프게 울면서 대답 안 해도 알겠고 해철 씨 표정을 보니까 다 알겠다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렸습니다. 해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배신하고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배신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해철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하라고 우리 결혼한 게 후회되냐고 물었습니다. 해철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해철은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평생 미라를 잊지 못했어. 너와 결혼한 후에도 가끔 미라 생각이 났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해철이 3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냐고 그냥 윤미라의 대용품이었냐고 물었어요. 해철은 당황하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지금은 윤미라 씨를 더 사랑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해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붙잡으려 했어요. 영희야, 우리 더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안 돼요. 너무 충격이 커서 생각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해철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잊지 못했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정말 행복했던 적이 없을까요? 해철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해철은 항상 어딘가 멀어 보였어요. 완전히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철과 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어젯밤 이야기 때문에 둘 다 어색했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영희야, 어젯밤 이야기 계속해보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뭘 더 이야기하냐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도 혼란스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꼬며 혼란스럽다고요. 35년을 기다린 첫사랑과 30년 함께 산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해철에게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결정이란이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분명하게 나와 윤미라 씨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해철은 부탁했어요. 시간을 좀 주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일주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해철이 저를 선택할지, 윤미라를 선택할지 말이에요. 그 일주일은 저에게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해철은 여전히 매일 윤미라를 만나러 갔고, 저는 혼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해철과 윤미라에게 가 있었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윤미라를 찾아갔어요. 해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저를 떠날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윤미라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윤미라는 웃으며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해철이 뭐라고 했냐고, 저와 이혼하겠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윤미라는 의미심장하게 그런 얘기는 안 했다 하지만 해철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해 보이더라고 말했어요. 윤미라는 도발적으로 해철이 자기와 있을 때 정말 행복해 한다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표정을 당신 앞에서도 지어본 적 있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해철이 저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비웃으며 과연 그럴까요? 진짜 사랑 앞에서도 책임감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윤미라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윤미라는 저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해철과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는지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은 평범했을 뿐이었거든요. 특별한 사랑이나 열정은 없었어요. 저는 변명처럼 그렇다고 해서 30년을 함께 산 게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의미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철이 진짜 행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윤미라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윤미라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승부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로 윤미라와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해철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마치 연인을 만나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철은 이미 윤미라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해철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해철에게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해철은 애매하게 아직 생각 중이라는 대답만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해철을 보자 더 이상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생각 중이라고? 매일 윤미라를 만나면서 생각 중이라고? 분노가 일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철은 저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는지 말을 멈췄어요. 저는 다시 슬퍼졌고 해철에게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해철은 미안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해철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간절하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우리 결혼 생활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의미 없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해철의 마음은 지금 몸을 저한테서 돌린 것처럼 벌써 다 결정지었고 이미 돌아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해철이 입을 열었어요. 해철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이라고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쉽게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요동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철이 최종 결정을 말하려는 거였습니다. 해철이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희는 둘 다 놀랐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윤미라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화가 나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윤미라는 단호하게 해철이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이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윤미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철은 미라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어요. 윤미라는 갑자기 울먹이며 해철이 나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라고 말했어요. 저와 해철은 모두 놀랐습니다. 항상 당당하던 윤미라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해철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어요. 윤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35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헛된 인생이었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그때와 똑같아라고 말했어요. 해철은 다가가려 했어요. 윤미라에게 진정하라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윤미라는 소리치면서 나는 35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결국은 당신을 사랑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미라가 정말로 해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윤미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 그때처럼 또 도망가려고 하고라고 말했어요. 해철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윤미라의 말이 맞았거든요. 해철이 미라야 나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윤미라는 차갑게 됐어. 됐다고 이제 알았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윤미라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어요. 윤미라는 씁쓸하게 영희 씨,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기뻐하지는 마세요. 당신도 해철의 진심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윤미라는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떠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당신들이나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윤미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해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갑자기 윤미라를 불렀어요. 미라의 이름을 불렀지만 윤미라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해철은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해철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해철은 정말로 윤미라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윤미라가 사라진 후 저와 해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해철에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윤미라 씨를 따라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 윤미라를 따라가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은 당황하며 영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물을 보이면서 해철에게 이제 알겠다고 해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해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철 씨도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해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철은 영희야, 정말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해철은 윤미라를 따라 뛰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해철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비록 6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해철이 짐을 가지러 왔어요. 윤미라와 함께 서울로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해철은 마지막으로 영희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해철도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해철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분식집도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해본 취미 생활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도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철과 윤미라가 진짜 사랑을 찾았듯이 저도 제 자신과의 진짜 사랑을 찾아가고 있어요.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해요. 가끔 해철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자신의 행복을 찾은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제는 저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해철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옆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비록 혼자지만 제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분식집도 계속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해철이 없는 생활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해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윤미라와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해철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식집 일에 더욱 열중했어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많이 나눴습니다.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분식집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정중하게 김밥 하나를 주문했어요. 저는 김밥을 만들어 드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온 호랍이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5년 됐다고, 이제야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혼자가 되었다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요. 그분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수진이셨어요. 은퇴한 공무원으로 정말 신사적인 분이셨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비슷했어요. 그날 이후로 박수진 씨는 자주 분식집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 박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어떠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해철과 헤어진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수진 씨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수진 씨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박수진 씨는 정말 배려심 깊은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박수진 씨가 말씀하시기를 저와 있으면
정말 편하다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박수진 씨와 있으면 정말 자연스럽고 편했습니다. 해철과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와 박수진 씨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끔은 산책도 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같이 전시회도 가고 연극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습니다. 해철과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어요. 박수진 씨가 진심으로 말씀하시기를 저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활력을 찾는 것 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수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수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수진 씨가 고백하시기를 저를 정말 좋아한다고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박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박수진 씨는 정말 저를 아껴주셨어요. 해철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작은 선물도 자주 주시고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박수진 씨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연애를 하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박수진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박수진 씨가 간절하게 말씀하시기를 결혼하자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박수진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축복해 주었어요. 박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박수진 씨는 분식집 일도 도와주셨고 저는 박수진 씨의 취미 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해철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박수진 씨와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자주 말씀하시기를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해철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저의 재혼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윤미라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정말 기뻤어요. 해철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니까 모든 게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고맙다고요. 박수진 씨가 대답하시기를 저야말로 고맙다고 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박수진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분식집도 계속 운영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고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해철과의 30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박수진 씨와 저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에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살아갈 거예요. 박수진 씨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한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있는 박수진 씨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어요. 박수진 씨가 도와주시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도 기뻐해 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 부부 보면 정말 보기 좋다고,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수진 씨는 정말 저를 아껴주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눠요. 해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이에요. 박수진 씨가 매일 저녁 물어보시기를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하루 일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박수진 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함께 요리 수업을 듣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요. 해철과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에요. 박수진 씨가 제안하시면 저는 정말 설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떠냐고 물으실 때마다 말이에요.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 뛰는 일들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희 결혼을 보고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혼자 지내시던 분들이 새로운 만남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기쁘거든요. 박수진 씨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어요. 분식집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도 있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려고 해요. 박수진 씨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고 하시더군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과 결혼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해철과 윤미라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해철도 자신의 진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거든요. 박수진 씨가 말씀하시기를 제 전 남편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래요. 저희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박수진 씨와 저는
매일매일이 정말 소중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박수진 씨가 자주 말씀하시기를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박수진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분식집에서 일할 때도 박수진 씨가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해요. 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으시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를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해철과의 30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박수진 씨와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박수진 씨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래요. 힘들었던 시간도, 슬펐던 시간도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박수진 씨와 저는 건강 관리도 함께 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박수진 씨가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하시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그리고 이 기적을 박수진 씨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싶어요. 동네 분들도 저희를 보고 많은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시던 분들이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이 되셨고, 부부이신 분들도 서로를 더 아껴주시게 되었다고 해요. 이웃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 부부 덕분에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박수진 씨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박수진 씨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는 확신해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매일 아침 박수진 씨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함께 보는 드라마, 함께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소중해요. 박수진 씨가 물어보시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우리 정말 행복하다고 물으시면 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박수진 씨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앞으로도 박수진 씨와 함께 행복한 황혼을 보내며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지만 정말 소중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박수진 씨와 함께 눈을 뜨면서 새로운 하루에 대한 설렘을 느껴요.
60 넘은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박수진 씨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계시죠.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에요. 분식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박수진 씨는 정말 꼼꼼하신 분이라 장부 정리부터 식재료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주세요. 덕분에 분식집 매출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박수진 씨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손님들도 저희 부부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셨어요. 한 단골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장님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 행복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워요. 박수진 씨와 함께 보내는 주말은 정말 특별해요. 때로는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구경하기도 해요. 해철과 함께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박수진 씨는 항상 새로운 경험을 제안해 주시고, 저도 그런 제안들이 너무 즐거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다녀온 부산 여행이에요. 박수진 씨가 갑자기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나이에 여행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좋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박수진 씨와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박수진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로맨틱한 분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갑자기 꽃을 사다 주시거나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처음 연애하는 소녀처럼 설레어요. 동네 분들의 반응도 정말 따뜻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재혼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저희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박수진 씨와 저는 서로의 건강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요. 매일 아침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이야기하자고 약속했거든요. 박수진 씨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심이 깊으세요. 해철과의 이야기를 할 때도 전혀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박수진 씨의 마음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가끔 해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해철과의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박수진 씨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의 꿈도 많아요.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식집도 조금 더 확장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박수진 씨의 아이디어인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는 진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박수진 씨가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깊고 진하다고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성숙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박수진 씨와의 사랑은 조건이나 기대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 인사를 해요. 오늘도 박수진 씨와 함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박수진 씨도 웃으시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의 행복한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수진 씨와 저의 황혼 재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고 박수진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황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상황은 모두 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